저는 온라인 수업으로 배우는 자원순환교실 3차시 수업을 맡게 된 한국환경교육협회 김진영 선생님이에요. 고기는 잘 챙겨왔지? 그럼 텐트에 가득 있어. 그나저나 날도 어두워지는데 야생동물 같은 건 없겠지? 아, 요즘 그런 게 어딨어. 걱정 마. 요 녀석도 데리고 왔잖아. 에이, 조그만 강아지가 뭘 하겠어. 짖기라도 하겠지. 배고픈데 저기 가면 먹을 게 좀 있겠군. 이봐, 일어나봐. 저기 좀 봐. 멧돼지 아니야? 저놈 무서운 놈인데 여기 들이닥치면 어쩌지? 정말 멧돼지잖아. 저 똥개로는 어림도 없어. 자, 이제 고기 구워야겠다. 내가 가져올게. 빨리 119에 신고해. 여기서 고기 냄새가. 어떡하지? 난 고기랑 소세지가 잔뜩 들어있어. 움직일 수가 없어. 저놈이 들이받으면 난 찢어지고 말 거야. 왜 안 돌려? 이봐, 어떻게든 해봐. 우선 이 텐트 녀석은 구하고 봐야지. 이 녀석이 얼마나 비싼 놈인데. 맞아. 우린 매일 싸구려 취급받으며 버려져도 이놈만큼은 곱게 살아야지. 받아버리겠어. 돌겨! 웬 개소리지? 야, 미치고 팔짝 뛰겠네. 아이고 어지러워. 여긴 어디에? 와유. 매번 저 강아지 녀석 때문에 말도 못했는데 오늘은 꼭 말해야지. 내가 네 애비다. 아고. 오늘은 말했어. 멧돼지가 쓰러졌어. 어머머, 죽었나? 설마 네가 그랬니? 정말? 역시 데려오길 잘했어. 설마 싸워서 이겼겠어? 아니면 어때? 뭐라도 했겠지. 아니야. 일어날 힘도 없다. 내가 했는데. 아빠, 정말 고마워요. 제가 알고 있으니 섭섭해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쓰레기로부터 탄생됩니다. 재활용, 자원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어때요? 주인공이 누구였지요? 맞아요. 비닐이었지요. 비닐이 용감하게 몸을 던져 멧돼지로부터 텐트를 구하고 I'm your father 이렇게 외쳤어요. 왜요? 바로 비닐은 텐트와 같은 재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닐을 많이 모으면 텐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비닐은 한두 장 없어져도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텐트는 흠집이라도 생기면 마음이 아프지 않나요? 하지만 비닐도 한 장 한 장 모으면 소중하게 쓰일 수 있어요. 자원은 알지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순환은 여기 나와 있는 화살 표시처럼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빙글빙글 또 돌아간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원순환 사회란 폐기물, 즉 쓰레기를 최대한 안 만들고 만들어진 폐기물은 다시 쓰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자원을 아주 적게 쓸 수 있겠죠. 무엇이든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원순환 사회의 첫걸음이에요. 자원순환 사회에서는 많은 변신이 이루어져요. 이런 변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이 작품을 본 적이 있나요? 원래 조르주 쉐라라는 화가의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미술 작품인데 그 작품을 크리스 조던이라는 작가가 그림이 아닌 다른 재료로 표현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재료가 뭘까요? 이렇게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조금 확대해 볼까요? 어때요? 보이나요? 조금만 더 확대해 볼게요. 맞아요. 이것은
바로 알루미늄 캔이에요. 이 작품을 만들면서 알루미늄 캔을 10만 6천 개 사용했어요. 이건 미국에서 어느 시간 동안 버려지는 알루미늄 캔의 수예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이만큼이 버려질까요? 1시간? 10분? 아니고 겨우 30초예요. 1분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알루미늄 캔이 이만큼이나 버려지고 있어요. 자, 크리스 조던의 또 다른 작품이에요. 이 작품의 재료는 뭘까요? 확대해 볼까요? 자, 보이나요? 맞아요. 플라스틱 컵이에요. 이 작품에 사용된 플라스틱 컵은 무려 100만 개예요. 6시간 동안 100만 개의 플라스틱 컵이 사용되는데 이건 미국 전체도 아니고 미국의 비행기에서만 사용되는 수만 계산한 거예요. 자, 이번엔 뭘까요? 확대해 보면 아직은 뭘까 싶죠? 알아차린 친구들도 있나요? 자, 한 번 더. 네, 종이컵이에요. 종이컵 41만 개로 만든 작품이에요. 이 양은 미국에서 겨우 15분 만에 사용되고 버려지고 있는 종이컵이에요. 하루 동안에는 약 4천만 개가 사용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뭘까요? 확대해 보면 벌써 뭔지 아는 친구들이 있네요. 맞아요. 플라스틱 병이에요. 미국에서 단 5분 만에 버려지는 200만 개의 플라스틱 병을 모으니 이런 모습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볼게요. 자, 이건 뭘까요? 모래 같기도 하고, 한 번 더 확대해 보면 이건 뭐지 싶죠? 자, 한 번 더. 맞아요. 비닐봉지들이에요. 이렇게나 많이 모여 있으니 엄청나죠? 무려 6만 개의 비닐봉지를 사용했는데 이건 얼마 만에 버려질까요? 단 5초 만에 버려지는 양이에요. 진짜 많은 양이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버려지고 있죠. 지금까지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버려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크리스 조던의 작품을 보았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이 얼마나 버려지는지 알아볼게요. 1997년부터 5년에 한 번씩 발표되는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중에서 가장 최근인 2017년 5차 조사 결과를 보면 한 명이 하루에 929.9g을 버렸어요. 이걸 우리나라 전 국민으로 보면 무려 46,000톤이에요. 1톤은 1000kg이고 이런 1톤을 실을 수 있는 트럭 46,000여 대가 있어야 옮길 수 있는 양이에요. 1톤 트럭 한 대 길이가 약 5m 정도인데 이 트럭을 쭉 세우면 서울시청에서 여러분 혹시 강릉 가본 적 있어요? 그 강원도 강릉시청까지 닿고도 남는 길이가 돼요. 게다가 이건 생활 폐기물이라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버리게 되는 폐기물의 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쓸 물건을 만들거나 할 때 나오는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더하면 하루에 버려지는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이렇게 하루에 버리는 생활 폐기물 중에서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그리고 재활용 가능 자원이 이만큼씩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종량제 봉투 속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반이 넘는다고 하네요.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 등 우리가 종량제 봉투에 무심코 버리는 생활 폐기물의 반 이상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아깝지 않나요? 재활용을 잘하는 건 쓰레기 양을 줄여서 환경 오염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자원 사용도 줄어드니까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이익이 생기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플라스틱, 금속, 종이, 유리 이런 4대 폐기물에 단 1%만 더 재활용을 잘하면 1년에 639억 원이라는 큰 이익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재활용을 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게 바로 분리 배출이에요.
아우 귀찮아 하면서 종량제 봉투에 싹 모아서 버리거나 제대로 종류별로 나눠서 깨끗이 배출하지 않으면 재활용을 하지 못하고 버려지게 돼버려요. 포장재를 잘 살펴보면 삼각형 모양의 분리배출 표시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재활용품에는 어떤 표시가 있는지 앞으로 잘 살펴보기 바래요. 다음 동영상을 보면서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올바른 재활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죠. 신문지, 영수증, 우유팩이 있습니다. 어떻게 분리해야 할까요? 정답은 신문지는 종이류로, 우유팩은 종이 중에서도 팩류로 분리하고, 영수증, 부직포 등 코팅이 된 종이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병이나 유리병은 병 속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낸 후 붙어있는 상표를 제거해 배출해야 하고요. 음식물을 담았던 스티로폼 역시 깨끗이 세척 후 버려야 하죠. 어때요? 이 정도는 참 쉽죠? 톡톡씨 깨알 상식 사전. 분리수거된 플라스틱은 잘게 잘라 녹여 새로운 형태의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요. 하지만 재질에 따라 녹는 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 플라스틱을 마구잡이로 섞어 넣는다면 미처 녹지 못한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인해 울퉁불퉁 못난이 플라스틱이 되는 겁니다. 같은 종류라도 재질에 따라 분류해야 하는 또 다른 용기, 바로 캔입니다. 용도에 따라 철과 알루미늄으로 나뉘는 캔은 선별 과정에서 사람의 손이 아닌 자석을 이용하게 됩니다. 알루미늄은 비자성, 반대로 철은 자성을 띠는 대표적인 물질로 천장에 달린 큰 자석을 이용해 철캔만 쏙쏙 빼내어 쉽고 빠르게 선별할 수 있죠. 컨베이어 벨트 위로 끊임없이 쏟아지는 쓰레기들. 분류를 해도 마지막까지 남는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잔재 쓰레기라고 하죠. 화력발전소나 공장 등의 연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종류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소각이나 매립이라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어때요?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들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죠. 우리 함께 환경오염도 줄이고 경제적인 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활동을 열심히 해보는 게 어떨까요? 또 하나, 빈 용기 보증금 제도가 있어요. 유리병은 깨끗이 세척해서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병을 쓰고 나서 돌려주면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재사용하게 되면 새로 병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병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와 에너지를 확 줄일 수 있고 우리는 일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서로 좋은 일이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유리병에는 이런 표시가 있어요. 되돌아오는 빈병이 더욱 많아지도록 2017년부터 보증금도 인상을 했어요. 40원이었던 게 100원으로, 50원이었던 게 130원으로 이렇게 잘 돌려주고 재사용을 하는 것은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이때 주의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깨지지 않은 병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니 병을 잘 사용하고 깨끗이 돌려주도록 주의하도록 해요. 우리나라는 분리배출을 잘 하는 나라예요. 각 동네마다 또는 아파트마다 분리배출을 하는 장소가 있고 내놓는 요일이 정해져 있는 곳도 있어요. 여러분 동네는 어떤가요? 그런데 이 분리배출을 한 것들이 자원이 되려면 정말 잘 분리배출을 해야 해요. 혹시 쓰레기 대란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분리배출을 한 재활용품들이 전에는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자신의 나라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도 많다 보니까 더 이상 안 사가겠다고 선언을 해서 우리가 모아둔 재활용품들이 갈 곳이 없어졌어요. 분리배출을 제대로 안 하고 대강 한 것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가져가서 다시 분리하려면 너무 힘들어 더 이상은 안 가져가겠다고 하는 곳도 생기고 그러니 엄청나게 쌓여서 힘든 상황이 됐죠.
자원이 될 건지 쓰레기가 될 건지는 분리배출을 얼마나 잘 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잘 하는 핵심 4가지를 소개할게요. 바로 비, 행, 분, 석. 즉 비운다, 깨끗이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이거예요. 쉽죠? 함께 한번 말해 볼까요? 비, 행, 분, 석. 잠깐 동영상을 볼게요. 그러면 안 돼. 예? 음료 남은 거를 그렇게 막 버려서는 안 돼. 마, 그러면 안 돼. 음식물도 안 헹구고 그렇게 버려서는 안 돼. 마, 그러면 안 돼. 컵이랑 종이랑 그렇게 분리 안 하고 막 버렸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분리 안 하고 막 섞어 버리면 안 돼. 아, 진짜 남희생 씨 자꾸 시간을 되돌리게 하고 너무 닥터 분리배출이 바쁘게 일하네요. 여러분은 닥터 분리배출이 시간을 돌릴 필요 없이 잘할 수 있겠죠?